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요. 지금 평강군 현내면인데, 현내면은 지금 이쪽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요 평강군이 이쪽에 있었고, 요게 이제 호암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가시처럼 생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옆쪽에 보게 되면은 평강군이 여기 있었고 요 시내가 있었고 그 위쪽에 이제 복개역이라고 있었거든요. 복개역에 있어 해가지고 여기 이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역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쪽 그 오른쪽 방향에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현내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위쪽에 북쪽에 가게 되면 이목역 위쪽에는 그 북한의 세포군으로 바뀌었는데 건불랑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반적인 것이 현내면인데 중요한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게 여기 이제 평안천이 좀 있었고요. 평안천 요 흐르가는 게 있었고 요 아래쪽에 이제 역곡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한탄강이 어디서 흐르는지 잘 모르는데 이쪽에 장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골짜기에 물이 모여가지고 이쪽 이제 한탄강 여기가 이제 상류가 되겠는데요. 상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평강강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니은자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보면 역곡천하고 요 이제 한탄강 상류에 이렇게 운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천을 갖다가 이제 부소천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탄강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쭉 돌아왔다가 여기서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한탄강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현내면에는 11개 리가 있었는데요. 그 백룡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면 소재지가 있었고요. 나머지 쪽은 뭐 임단리, 북촌리, 문산리, 마장리, 그 다음에 하봉리, 신정리, 하주리, 신대리, 그 다음에 이목리, 상원리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평강읍 같은 경우에는요 동변리, 서변리가 있었고 복계리가 있었고 상감리, 간리, 남해리, 압동리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면 같은 경우는 여기 정연교 있는데 요 정연리가 지금 수복이 됐고요. 여기 이제 멸공오피가 있고 제2땅굴이 있었고 토교저수지, 동성저수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탄강에 아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서방산 뒤쪽이 바로 그 남면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 오리산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화산이 이제 분출됐다고 하는 곳이죠. 회양군 난곡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개동 연천이라고 해서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현리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까 장암산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금성천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양쌍령이라고 해서 이제 고개가 있었는데요. 그 아래쪽에 상송관리, 하송관리 해가지고 이쪽 부분도 이제 회양군 난곡면에 속해 있었는데요.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운폭 파진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회양군 난곡면에 속했던 것이죠. 그렇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의 평강군에 이제 소속이 된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 기행 중에서 북한 기행 먼저 포스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신 분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평강군 현내면의 해방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게 현내면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목역하고 그러니까 복개역하고 이목역 사이에 이렇게 지금 경계가 되어 있죠. 여기 송라산이라고 있고 호암산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장암산으로 표기된 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현내면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목역이 있었고 복개역이 있었고 그다음 평강역이 있었고 건블랑으로 가기 전까지 그쪽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산도 있지만은 중간지대는 그 평강 고원지대의 한 중간부로서 그 한 해발 400m 정도의 넓은 그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이 지금 그 회안군에 소속이 됐다가 현재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다 이쪽 평안군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평강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방 당시 지도로 봤을 때 남면, 평강읍, 현내면, 서면, 목전면, 세포면, 유진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뭐 이쪽 그 주변들은 산악지대이고요. 그 아래쪽은 좀 이제 그 고원지대, 용암 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내면은 그 이제 중간부에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것은 이제 간단한 그 이제 도로 표기가 된 그 지형도인데요. 요 백령리가 이제 그 현내면의 면소재지였고요. 평강에 서울에서 이제 그 경원선 철도가 갔을 때 평강에서 복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목하고 건불랑 그래서 이 삼방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고산으로 해서 이제 원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지형이 독특한 게 백두대간이 이렇게 해서 요 이제 그 추가령 지구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세포 고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목리 쪽에 그 이제 북한 조선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풍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평강 철원 고원 북한 쪽에서 바라본 풍경이 되겠고요. 이쪽 평강 쪽에는 뭐 특산물로 해서 이제 무 같은 것들이 이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 그 평강군 쪽은 여기 추가령 위쪽으로 이 삼방이라는 아주 그 깊은 협곡의 관문이 유명한 관광지이고요. 이쪽에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건불랑 그런 쪽들이 이제 유명한 곳이고 현내면도 여기 이제 뭐 산성 같은 곳이 이렇게 빨갛게 표기된 어떤 그 유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 주목할 것은 여기 성산이라고 보통 이제 남쪽에서는 요 오리산에서 이제 평강 고원이 이제 그 용암이 분출된 곳이라고 하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 성산 부근에서도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평강 철원 고원지대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쌍코피를 흘려 가지고 용암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대동여지도의 평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 이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요 강줄기들이 다 이제 표기가 돼 있고 요 분수령으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추가령은 조금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그 대동여지대가 현재 모습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고요. 이항진님의 그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위를 걷는다는 책에서 옮겨온 백두대간 개념도인데요. 이 백두대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추가령이 여기 있다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세포리 쪽인데 그 아래쪽까지 분수령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북한의 평강 군지에서 평강 읍내를 갖다가 이렇게 본 그 해방 당시의 항공 지도인데요. 요거는 그 좌측하고 우측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게 되면은 요쪽이 평강 읍내인데요. 여기 이제 어령 저수지라고 있었고요. 요게 그 최신 요양원, 국립 요양원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호암산 산줄기인데요. 그 아래쪽에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암산 건너편에 이제 그 평야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룡리가 요쪽 면소재지가 있었고 문산리가 요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목 쪽으로 가는 그런 전체 그 지형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옹직계라든가 뭐 옛날 이름도 이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평강읍 쪽에 아까 그 사진의 그 왼쪽인데요. 평강역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복개역 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 왼쪽은 이제 이천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요거는 그 북한의 그 조선 향토 대회과에서 이제 옮겨온 건데, 평강읍을 보게 되면은 요쪽에 이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평강읍내가 있는데 요쪽에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요 평강읍내에서 여기 어룡저수지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쪽을 말하는 거죠. 요것을 갖다 제가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구글 위성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쪽에 이제 그 평강군이거든요. 평강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처럼 생긴 이렇게 산이 있고, 이쪽 아래쪽에 평강읍이 있고, 위쪽 쪽에 평야지대가 현내면이었거든요. 요것을 좀 부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호암 산줄기라고 하면 평강읍내가 이렇게 빼곡하게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어룡저수지라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요쪽 아래쪽에 이제 요양원이 있었고, 이쪽에 평야지대에 비행장이 있었던 거죠. 요쪽에 그 인가 쪽이 있는데, 요 평강군하고 어룡저수지가 있고 복개역이 있는데, 요쪽에 조그만 이쪽 대지 쪽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주변에 여기가 이제 그 백룡리였다는 거죠. 그 요쪽에서 이제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쪽에 뭐 골짜기 쪽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탄강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한탄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 쪽에 요쪽에 역곡천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한탄강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운하를 팠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요 복개역 쪽을 위쪽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역곡천하고 요게 이제 한탄강 상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그 수자원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해방 전하고 좀 달라진 거고요. 그래서 한탄강 상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현내면 쪽에서 니은자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한탄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부소천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탄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강 상류가, 한탄강에 가보신 분한테 이 강물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느냐 만약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세포군도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이제 세포리가 있으면은 그 성산이라고 요 부근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화산이 분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오리산, 평강 아래 고원에 그 오리산하고 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반도 중반에 이런 용암 대지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군 연표, 평강군 역사에 관해서는 연표를 제가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세포군, 북한의 세포군의 그 현재 그 행정지도가 되겠고, 그 아래쪽은 평강군의 행정지도가 되겠는데요. 세포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서 이제 그 경원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청년 이천선이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세포 쪽이 교통의 요충지가 됐고, 평강군은 현재 이제 휴전선과 이제 접경이 되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는 이제 평강군이 이제 경원선으로 가는 어떤 그 교통의 요충지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 휴전선이라서 이제 오히려 세포 쪽이 이제 그 활발하게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한국의 자연지리라는 책에서 제가 옮겨놓은 건데요. 요 평강하고 철원대에서 요게 분출이 돼가지고 전국을 거쳐서 용암대지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세포 쪽에서 이쪽하고, 그 다음에 신고산에서 남대천으로 가는 곳, 그 다음 곡산 신계 쪽에도 용암대지가 약간 있습니다. 요거는 한탄강 지질탐사일지라는 책에서 역시 옮겨온 곳인데요. 요쪽 백마고지 주변의 그 용암 상태를 갖다가 좀 더 그 확대 자세하게 이제 소개된 책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임진강에서 여기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아까 680 고지가 이제 성산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암이 이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임진강 위쪽으로도 약간 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용암대지가 이제 흘러갔던 거죠. 제가 요것은 이제 5만 분의 1 지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세포리 부근에
세포리 부근에 성산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쪽을 좀 확인해 본 사진이 되겠고요. 요것은 그 북한 지리 백서라는 책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빨갛게 표시된 용암대지를 표기한 걸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평강군은 강원도 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해방 당시 면적 1374제곱킬로미터 8만 8천 명으로서 총 1계읍 6개면 49개 리로 되어 있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평강읍 동변리였습니다. 현내면은 평강군의 동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면적 193.14km, 인구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총 11개 리가 있었으며 면 소재지는 백룡리였습니다. 현내면의 동부는 산지를 이루고 있지만 서부는 북쪽의 세포고원, 남쪽의 철원고원의 사이에 있는 해발 400m 이상의 현무암 대지입니다. 예전의 한국의 산맥 지도를 보면 한반도 중동부 태백산맥과 낭랜산맥, 마식령 산맥과 광주 산맥이 만나는 부위에 철령, 추가령, 마식령 등 주요 고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령은 회안군에서, 추가령은 평강군에서, 마식령은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한경도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이제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요 이제 낭림 산맥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었고요. 거기서 분기되는 이제 산맥으로 마식령 산맥, 광주 산맥, 요렇게 멸악산맥 요렇게 돼 있었어요. 추가령 광주 산맥하고 마식령 사이에 요 추가령 고개가 있었고 철령이 있었고 또 마식령이라고 해서 황해도나 평양에서 이제 한경남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주요 고개가 요게 이제 밀집되어 있었던 거죠. 평강군은 추가령 구조국을 따라서 추가령의 아래쪽인 철원 평강고원의 위쪽 지대를 차지하는 용암대지입니다. 조선 향토 대백과에 따르면 철원 평강고원은 면적 600제곱킬로미터, 평균 해발은 320m라고 합니다. 이 고원은 세포군의 성산과 건불랑 북동쪽에 있는 분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평강에서 철원으로 가면서 경사 2, 3도로 느리고 평탄하게 낮아지는 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의 지리 도서에 따르면 신생대 4기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한반도 중부지방의 추가령 구조국을 비롯한 단층선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가 하곡을 따라 흐르며 소규모의 용암대지가 철원과 평강, 신계 곡산 일대에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구석기에는 철원 평강고원의 용암 분출을 목격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암은 평강 남서쪽 3km의 오리산과 건불랑 북동쪽 4km의 680m의 성산 두 곳에서 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철원 평강지대는 한탄강, 차탄천, 임진강을 따라 약 95km에 걸쳐 분포하며 약 1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성산의 높이에 관해서는 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군의 하천은 평안천, 한탄강, 역곡천, 부소천 등이 있습니다. 용암 대지를 흐르는 하천이라서 구글 지도로 확대하여 보면 움폭 파인 골짜기 벼랑 속에 강이 흐르는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탄강을 가보신 분은 좀 느끼시겠지만요. 이 강이 보통 우리가 남한에서 보는 강하고 좀 다르게 움폭 땅속으로 파져 있거든요. 그 용암대지에서 이제 침식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역곡천이나 이제 평안천도 그런 것이 요게 이제 평안천인데요. 요 부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평지에서 이렇게 움폭 파져 있어 가지고요. 산이 쭉 움푹 파져 있고 벼랑이 있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산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한 300m, 400m 고원지대에 움푹 파인 산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특한 그 경관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내면은 여름철에도 서늘하고 초생지가 많아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데 피서지로 적당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감자, 메밀, 귀리 등 고냉대 작물에 한정되었습니다.
교통은 경원선 철도가 서부의 용암대지 위를 남북으로 통과해 면내 이목역이 설치되어 있고 세포 평강 간의 3등 도로가 경원선 철도에 병행하고 이목리를 중심으로 각 주요 마을에 등의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유적으로는 임단리의 보월사지에 초석, 비석, 부도가 7기 있었고 하볼의 청룡산성, 하줄의 신성산성, 이목리에 태봉국대 축소되었다는 토로성과 궁지가 있었습니다. 철원도 마찬가지지만 평강에는 그 궁예에 관한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었습니다. 백룡, 신정, 하주, 하보, 이목, 신대, 북촌, 마장, 임단, 문산, 상원 등 11개 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강군 현내면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